이번 6화는 그야말로 역대급 심장 쫄깃했던 회차였습니다. 원샷 원킬을 넘어 무려 원샷 투킬이라는 엄청난 임팩트를 선사한 보나의 클라이언트 미팅 현장이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바로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마주친 남편과의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예상 밖의 변수, 낯선 얼굴들, 그리고 남편과의 아슬아슬한 거리까지. 6화의 핵심 사건과 7화 예고 속 결정적 떡밥까지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아슬아슬하고 긴박했던 순간,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천 회장이 향한 곳은 황당하게도 카지노였습니다. 자기 건설 현장에서 인부 2사람이나 목숨을 잃었는데도 요요히 카지노나 즐기고 있었던 거죠. 결국 기대리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보나는 직접 현장에 투입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보안을 피해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는데요. 하필 바로 그 시각 태성과 해나 역시 천 회장을 취재하겠다고 뒷문으로 숨어듭니다. 안내받은 곳은 바로 그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였죠. 운명의 장난처럼 타이밍이 딱 겹쳐버리면서 두 사람은 같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게 됩니다. 아, 이 순간 진짜 심장 쫄깃해진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행히 보나가 중간에 쓱 내리길래 남편을 알아보고 먼저 피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름 아닌 딸 유리 어린이집 연락 때문이었어요. 킬러로 열이라는 와중에도 워킹맘의 숙명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오히려 보나의 뒷모습을 보고 흠칫한 건 태성이었죠. 뒷모습이 누구랑 되게 닮았는데? 라며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에이, 보나가 이런 데 있을 리가 없지. 내가 미쳤나 보다 하고 넘겨버립니다.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간 두 사람. 과연 이 위험한 숨바꼭질은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숨바꼭질은 겨우 일단락됐지만 보나에게는 아직 더 중요한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빠르게 계단으로 방향을 튼 보나는 무사히 탁종구의 객실에 잠입하는 데 성공하죠. 냉장고 속 음료에 약을 타는 작업까지 완벽하게 끝마치고 이제 조용히 빠져나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판이 여기서 뒤흔들립니다. 조용히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져버린 거죠. 카지노에서 VIP 티켓을 받은 의문의 여성이 하필 이 타이밍에 객실로 들어온 겁니다. 급히 화장실로 몸을 숨긴 보나. 그런데 문 너머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탁종구가 와인에 몰래 약을 타는 모습을 본 보나는 저 여자가 위험하겠다 싶어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웬걸, 정작 상황은 180도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그 여성이 룸서비스를 시켰고 요리를 들고 온 직원이 들어왔는데요. 그 음식을 먹은 건 다름 아닌 탁종구였고 곧바로 바닥에 쓰러져 버립니다. 상황 파악을 할 겨를도 없이 직원 복장을 한 그 여성이 흉기를 든 채 보나를 향해 사납게 달려듭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보나는 가까스로 객실을 탈출하고 괴한 역시 곧바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해 나오는데요. 그렇게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복도로 나온 순간 하필 걸어오는 남편 태성이 보나의 시야에 딱 걸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아찔하고 미칠 것 같은 순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남편을 마주친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하얗게 질리는데 등 뒤엔 흉기를 든 여성이 바짝 따라붙은 상황. 결국 두 사람은 태성의 눈을 피해 아무 객실로나 미친 듯이 뛰어드는데 하필 그곳이 천 회장이 머물던 객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보나는 상대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순전히 방어만 해냅니다. 본래 불필요한 희생은 절대로 만들지 않는 보나만의 철칙 때문이었죠. 보나는 대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의 전말을 파악하려 촉을 세우는데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 물러서지 않던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나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 섭니다.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지역팀 소속 킬러였습니다. 알고 보니 카지노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의문의 여성도 방금까지 사투를 벌인 여성도 그리고 두 사람을 말리는 이 남성까지 전부 지역팀 소속 킬러들이었습니다. 처음엔 타깃이나 클라이언트가 겹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은 장소에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들어와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지역팀의 진짜 타깃은 따로 있었죠. 바로 개천건설 천성길 회장이었습니다. 2408호에 머물던
천성길 회장. 이자의 실체는 그야말로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상습 성폭행범에 몇 년 전 현행범으로 잡히고도 권력과 돈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전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자기 건설 현장 인부의 아내를 가사도우미로 앉혀놓고 남편의 일자리를 핑계 삼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자수하지 않으면 언론에 전부 폭로하겠다고 나서자 천 회장은 전과가 있는 동료 인부를 돈으로 매수해 그 남편을 살해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는 개인 과실 추락사로 위장해 사건을 아주 완벽히 은폐해버렸죠. 더 소름 돋는 건 그 남편을 청부 살해했던 동료 인부 역시 며칠 전 이미 미팅이 끝난 상태였다는 겁니다. 처음엔 천 회장이 입마금을 위해 처리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역시 전부 의뢰를 받고 움직인 킬러들의 소행이었던 것이죠. 한 현장에 두 팀의 킬러가 얽히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지만 여기서 이들은 판을 뒤엎고 오히려 손을 잡기로 합의합니다. 이들이 짜낸 작전은 그야말로 치밀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지역팀이 VIP 객실로 찾아가 탁종구에게 슬쩍 도발의 말을 던집니다. 부모 빽만 믿고 깝죽거리는 찌질한 약쟁이 자식이라고. 누군가 그러던데 맞냐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한 범인으로 천 회장을 지목해버립니다. 열받은 탁종구는 그 길로 천 회장의 머리에 술을 들이부었고 두 사람은 수많은 목격자들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게 되죠.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처음부터 판을 짠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작전은 약에 취한 탁종구가 분을 못 이겨 천 회장을 찾아가 살해한 뒤 스스로 투신 자살하는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카지노와 복도에서 얼굴이 노출된 지역팀 킬러들이 전부 경찰 수사망에 걸려들 위험이 있었거든요. 목격자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바로 그때 보나의 날카로운 눈에 건물 근처를 유유히 지나가는 케이블카가 포착됩니다. 저기서라면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보나는 자신이 직접 일타쌍피로 깔끔하게 판을 정돈하겠다고 나섭니다. 두 악마가 객실에서 서로 뒤엉켜 찰나의 실랑이를 벌이는 그 순간 케이블카에 몸을 실은 보나는 조용히 총을 겨누고 시원하게 저격을 완료하죠. 이렇게 완벽하고 스릴 넘쳤던 원투 클라이언트 미팅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경찰들로부터 안전해졌지만 정작 킹피셔의 존재는 계속 노출되고 있었어요. 그 아찔했던 노출의 흔적은 결국 남편 태성에게까지 깊게 닿아 있었습니다. 천 회장과 탁종구가 동시에 저격당했다는 속보를 접한 태성. 사실 태성은 탁종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태성은 탁종구의 재판장에 있었습니다. 끔찍하게 여성을 살해하고도 아버지의 막강한 권력 뒤에 숨어 유유히 무죄를 받아낸 탁종구. 그리고 법정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던 피해자 가족들. 태성은 그 불의한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던 거죠. 법이 정의를 외면한 그날 밤, 태성은 술에 만취한 채 보나를 찾아가 쓰러지듯 읊조렸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무력감에 짓눌려 자신을 자책하며 무너져 내리던 그 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보나 역시 그날의 기억을 조용히 반추합니다. 태성이 자신의 품에 안겨 두 번째로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날을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일. 내가 킹피셔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내 남편과 마주칠 수도 있다는 그 섬뜩한 현실을 말이죠. 보나는 묵직한 마음을 아는 채 태성과 딸 유리가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사람은 늘 거기에 있고 내가 아직 여기에 있는 한 언젠가 어디선가 또 마주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처럼 이라고 보나는 생각하는데요. 자, 6화의 스릴 넘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공개된 7화 예고편을 보면서 앞으로의 전개를 함께 추리해 볼까요? 예고편에는 보나와 태성의 과거 첫 만남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태성, 그리고 그를 조용히 구해주는 보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뒤이어 보나가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줄 알고 태성이 다급하게 그녀를 막아서는 장면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과거 회상은 단순한 추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보나가 있던 장소에서 킹피셔의 저격이 벌어진 순간일 수도 있지만 태성을 만나면서 보나가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다시 얻게 된 계기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과거 태성을 위협하던 오현남에게 보나가 던졌던 그 한마디.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이 날 살렸어. 하지만 평화도 잠시. 카지노 저격 사건 이후 뉴스에서는 킹피셔가 무고한 인명까지 해친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물론 심지어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도 보나를 은근히 의심하는 뉘앙스의 말들이 오가며 압박해오는데요. 무엇보다 카지노에서 남편과 마주친 그 순간은 보나의 영혼을 흔들 만큼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위기.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남편은 정의를 좇는 기자이고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하는 한 언젠가 또다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보나는 두루미전자 영업3팀 식구들을 전격 집으로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을 향한 남편의 의심을 완벽히 잠재우기 위한 연막작전이었을까요? 하지만 이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선언이 터져나옵니다. 바로 보나의 퇴사 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을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과 딸 유리, 그 다정한 가족을 더 이상 거짓으로 속이고 싶지 않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든 것일까요? 다만 아직 남아있는 회차가 많은 만큼 퇴사를 결심했더라도 그녀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사건이 터지며 쉽게 이 판을 떠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킹피셔를 향해 좁혀오는 수사망, 그리고 혼자였을 때와 달리 이제는 지켜야 할 가족이 생긴 보나. 지켜야 할 것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잃을 것도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과연 보나는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본방으로 함께하고 리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였습니다.